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단순한 고전 문학이 아닙니다. 허먼 벨빌의 위대한 걸작, 모비딕. 이건 완전히 숨막히는 해양 스릴러이자 아주 깊고 어두운 심리 드라마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이 거친 파도 속으로 푹 빠져보시죠. 자,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하나만 머릿속에 꼭 담아두세요. 거대하고 무자비한 대자연의 벽 앞에서 모든 걸 걸고 돌진하는 한 사나이. 우리는 그를 한계를 뛰어넘는 불굴의 영웅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눈먼 미치광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 내내 이 질문이 여러분을 따라다닐 겁니다. 첫 번째 챕터, 안개 낀 항구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뉴베드퍼드라는 항구의 아주 쌀쌀하고 으스스한 새벽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묘한 브로맨스가 시작되는데요. 얌전하고 문명화된 장로교인 이슈마엘이 온몸에 문신을 휘감은 식인종 작살잡이 퀴케그와 하룻밤 같은 침대를 쓰게 된 거예요.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그런데 이슈마엘이 여기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습니다. 술 취한 기독교인하고 자느니 차라리 맨정신인 식인종이랑 자는 게 100번 낫다. 이 기막힌 깨달음이 앞으로 이어질 거대한 여정의 완벽한 시작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출항길이 마냥 순탄할 리가 없죠. 이들이 탈 배, 그 운명의 피코드호로 향하는 길에 누더기를 걸친 일라이자라는 예언자를 마주칩니다. 아침이군 선원들 하면서 툭 던지는 인사가 영 찜찜해요. 베일에 쌓인 에이헤브 선장에 대해 아주 소름 끼치는 경고를 남기는데 출발도 하기 전부터 벌써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나요? 두 번째 챕터 피코도우 승선 그리고 복수의 맹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진정한 목적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크리스마스에 출항을 했는데도 한동안 선장이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에이헤브 선장이 갑판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쪽 다리가 고래 턱뼈로 만든 하얀 의족이에요. 그걸 끌며 갑판을 걷는데 쿵쿵 하는 그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배 전체를 짓누릅니다. 분위기 장난 아니겠죠? 그가 선원들을 쫙 모아놓고는 돛대에 금화 한 잎을 쾅 박아놓습니다. 하얀 고래, 모비딕을 제일 먼저 찾는 놈에게 이 금화를 주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지옥의 불길을 돌아서라도 기어이 그놈을 잡고야 말겠다. 와, 이 도끼 좀 보세요. 에이헤브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작살잡이들을 불러서 그 작살 촉이 달린 잔으로 술을 마시게 강요해요. 모비딕의 숨통을 끊을 때까지 사냥을 멈추지 않겠다는 아주 끔찍한 피해 맹세로 선원들 전체를 울가매버린 겁니다. 잠깐, 다들 이 광기에 박수를 쳤을까요? 아니요. 1등 항해사 스타벅을 보시죠. 이 배의 유일한 이성의 목소리랄까요? 스타벅은 기가 막힌 겁니다. 고래잡이는 엄연히 비즈니스인데 말 못하는 짐승한테 사적인 복수를 하겠다고 회사 배를 탈취하다니 이건 명백한 미친 짓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엔 어떻게 보이시나요? 세상의 혼돈에 맞서 인간의 굽히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리더입니까? 아니면 자기 복수심에 눈이 멀어 M1 선원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폭군입니까? 세 번째 챕터, 바다에 떠도는 불길한 소문들입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다 보면 다른 고래잡이 배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이걸 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만나는 배들마다 전해주는 소식이 하나같이 끔찍해요. 제로보아모는 전염병이 돌고 파멸을 경고하고요. 라헤로는 선장이 잃어버린 자기 아들을 제발 찾아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합니다. 딜라이트호는 아예 죽은 선원을 바다에 던지고 있어요. 모두가 입을 모아 모비딕의 끔찍함을 경고하는데 에이헤브의 반응이요? 서둘러야 한다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모조리 무시해버립니다. 네 번째 챕터, 깊어지는 광기, 그리고 동요하는 선원들입니다. 이제 배 안은 견딜 수 없는 심리 스릴러 세트장이 돼버립니다. 에이헤브의 그 소름 돋는 집착이 배 구석구석을 전염시키기 시작해요. 이교도 작살잡이들의 피를 뽑아서 자기 작살을 담금질하질 않나? 과학적인 항해도구인 사분이를 냅다 바닥에 패대기 쳐 부숴버리질 않나? 심지어 폭풍우 때문에 나침반이 고장났는데도 장전된 총을 들이밀면서 무조건 전진하라고 소리칩니다. 이성의 끈이 완전히 툭 끊어져 버린 거죠. 긴장감은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잠든 에이헤브의 방문 밖에서
장전된 총을 든 스타벅은 미칠 듯한 고뇌에 빠집니다. 이 미치광이 한 명만 죽이면 30명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딜레마죠. 하지만 스스로를 운명의 대리인이라 굳게 믿는 에이헤브의 그 압도적인 어둠 앞에서 평범하고 도덕적인 스타벅은 끝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합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고 실험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이 그 문 앞에 선 스타벅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아니면 에이헤브를 따라 그 끝을 알 수 없는 폭풍 속으로 기꺼이 끌려 들어가셨겠습니까? 5번째 챕터, 드디어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비딕과의 3일간의 서사적 대결.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긴장감이 바다 한가운데서 말 그대로 폭발해버립니다. 2, 3일은 정말이지 숨 쉴 틈조차 안 줍니다. 첫째 날 에이헤브의 보트가 반토막이 납니다. 둘째 날엔 보트 세 척이 박살나고 그 하얀 상하 다리마저 또 부러져요. 그런데도 포기 안 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셋째 날 모비딕이 아예 피코도 본체를 향해 돌진해버리죠. 그 아비규환 속에서 에이헤브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모비딕을 죽이려고 냅다 던진 바로 그 작살줄에 목이 감겨서 까마득한 바다 밑바닥으로 순식간에 끌려 들어갑니다. 영화보다 더 압도적인 최후 아닙니까? 거대한 피코드호가 쫙 갈라지며 침몰하는데 사람, 부러진 돛대, 심지어 자기 자리에 묶여있던 작살잡이들까지 모조리 그 거대하고 시커먼 소용돌이 속으로 무자비하게 삼켜져 버립니다. 마지막 6번째 챕터, 침몰,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나무가 부서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던 그 아비규환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다의 귀먹먹한 고요함만이 찾아옵니다. 화면에 숫자 1 보이시죠? 네. 그 거대한 배의 모든 선원 중에서 하얀 고래와의 사투 끝에 살아남은 사람은 정확히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유일한 생존자, 바로 이슈마엘입니다. 그가 죽음의 바다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퀵해그가 미리 짜두었던 나무관 덕분이었습니다. 관을 부표 삼아 죽음처럼 고요한 바다를 하루 꼬박 떠돌던 그는 마침내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아서 밤낮으로 바다를 헤매던 라헬호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정말 기막힌 운명의 장난 같죠? 거대한 바다는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요하게 출렁입니다. 자, 이제 이 여정의 끝에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에이허브의 이 처절한 싸움, 여러분에겐 인간 정신의 숭고하고 위대한 승리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파괴적이고 무의미한 망상의 끝으로 보이시나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거대한 힘과 부딪힐 때 우리는 운명을 개척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파멸을 앞당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묵직한 여운이 여러분만의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해설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